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앞에 장철민 의원이 대전 충남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자,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난 5일에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예. 충남 대전 죄송합니다. 충남 대전에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번 꺼냈고요. 지난 예. 8일에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도 대전 충남 통합 얘기하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은 국가적 생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그때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시한이 촉박하니 지방선거 전에는 힘들지 않겠냐가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지방선거 이전으로 해라. 예. 이렇게 된 게 저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이 전국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성동구청장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제 온라인에 일 잘러다 뭐 이렇게 뭐 일 잘한다 뭐 이렇게 언급한 것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대통령이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뭐 이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선을 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메가톤급 영향력을 줬다라고 이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정치적 이해 득실이 각 정당이나 인물마다 지금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떠십니까? 최수연 평론가님은? 근데 저는 이제 의도가 사실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래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이 지난 사안이었거든요. 10월에 발의를 했죠. 뭐 법 발의도 예. 하고 그다음에 이장훈 시장 뭐 그 충남시장 대전시장 모든 분들 다 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김태흠 지사죠 11월 달에 이거 벌써 지난달에 해야 된다고 이미 주장을 했던 분이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 한번 검토하라고 툭 떨구니까 이건 민주당 이게 저는 오히려 폭탄이 민주당 내에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기 민주당이 이번에 한번 대전하고 충남을 해볼 만하다고 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당장 2월까지 법안 만들고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일 이게 성사된다고 하면 이 출마자들을 정리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하게 지자체장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 광역의원도 줄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시도의원들도 줄게 되고 예. 그럼 여기 입지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혼란스러운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걸 던졌지라는 이제 예. 의혹을 가지고 반대하던 쪽에서 그다음에 예.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나? 예.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키맨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차출설이 나오고 혹시 있죠. 이 예. 두 개를 합친 매머드급 이 선거구에 강 실장 투입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국가적인 이런 어떤 인프라의 대계, 백년 대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선거의 유불리로 따져서 접근하는 건 좀 물론 반대하지만 과연 이게 또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메가톤급 폭탄 하나 던지신 건데 이게 2월까지 안 되면 역산해보면 불가능해요. 예. 선거 150일 이후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2월이다.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2월이라고 해봐 이제 2달 남은 건데 예. 이게 과연 초스피드로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식의 법안이 여야 협의로 또 가능할지 물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는데 예. 이런 거는 예. 단독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 정치관계법이라든가 국토균형 발전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게 과연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실현 가능성은 몇 %로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50 이하로 봅니다. 50. 자, 우리 김준현 평론가님. 저는 한 90% 봅니다. 예. 90%? 예. 아, 예. 이유가 대통령이 최근에 하겠다고 해서 안 된 거 봤나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힘 가장 셀 때고 예.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 될 거다. 그리고 왜 대전 충남이냐 이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의원이 45명, 국민의힘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거기 45명이 이 법안에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시도지사 다 이장우 시장이나 뭐 김태흠 지사나 예. 다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지금 와서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반대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민주당이 반대했던 거는 일단은 기계적 반대가 있었어요. 그냥 원래 국민의힘이 하면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도 있었고 예. 그냥 국회 이게 좀 지자체가 커지면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이 정도 나섰으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실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각각 이제 한 4대 민주당에서는 4-5명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강훈식 실장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얘기까지 좀 나오다가 서울시장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또 정원호 구청장 띄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게 인구가 부산보다 많아져요. 합치면은. 그러면은 서울 경기 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대전인지 대전 충청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주목도가 대전 충남. 예. 죄송합니다. 대전 충남 여기가 더 이제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 되는 거니까 강훈식이 출마하기에도 적당한 규모의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태흠 지사는 일단 불출마 이거 통합되면 불출마하겠다고 아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선언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정부에서 얘기는 5극 3특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5개 수도권, 뭐 중부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산 경남도 통합 얘기 나오고 있고 대구 경북은 지난해 10월에 아예 선언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하고 지금 각 경북 도의회에서 지금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기 되고 있고 전남도 지금 광주랑 통합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하면은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최평론가님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실현 가능성 50%라고 저는 좀 봤지만 낮게 봐요. 낮게 봤지만 네.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네.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김준일 예. 평론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서울 다음 수도권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예. 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TK나 PK는 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고 다 보고 그다음에 예. 호남세는 강하다고 보고 호남세는 민주당이 강하다고 보고 경기는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유권자 지형상이라든가 연령 분포상 좀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예. 서울시장은 그 지금 보면은 인구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구조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강원하고 이게 통합된 시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이번 예.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예민하다고 말씀드린 게 예. 물론 국민의힘 찬성했죠. 예.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 기계적 반대라고 하셨지만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장 얘기해 의원님 버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긴 해야 긍정으로 되겠어 돌아가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2월까지라면 물론 뭐 그동안 논의 과정은 있었다고 쳐도 이게 졸속으로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게. 근데 예. 여기에서 선거에 이해관계가 개입돼 버리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예. 원래 잘 되던 일도 선거에서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걸 했지라고 일종의 약간 의심 가는 지점이 있거나 모호성이 있으면은 이게 논란이 지지부진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구조로 또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낮게 맞지만 어쨌든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 충남 대전은 이거는 그 국토에 원래 우리가 스윙 모터 지역이기도 하고 예. 이게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신흥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권역이기 때문에 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의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부상이 되겠죠. 예. 자, 50%냐, 네. 90%냐, 한번 보시죠. 내년 초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법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담 재판부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평론가님, 뒤늦은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법원에 대해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이건 내란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예. 그리고 그거 위헌성 논란에서 다시 법 수정하고 이게 거의 지금 반년이거든요. 예.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심지어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예. 그런다가 지금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무작위 배당이라는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최근의 법안하고 비슷하죠. 거의 예.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거면은 본인들이 일찍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혼란을 줄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예. 이거를 끝까지 지켜보고 뭐 이런 논란과 이게 있다가 이제 와서 쑥 내미니까 이거 예.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하는 거지? 예. 민주당도 야 민주당 지금 엿 먹이려는 거야? 물 먹이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도 개혁에 저항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저항하다가 마지못해 지금 그 뭐 끌려 나온 소처럼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냐. 예.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으면 대법원이 할 수 있다. 잘한다.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민주당을 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모든 뭐 각급의 여러 단위들 뭐 사법부도 그렇고 다 너무 각을 세워요. 사실은 이거는 대법원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물론 최대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끌어낼 수는 없었느냐라는 아쉬움이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다 논란을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의 어떤 정치력 여당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냥 적폐, 조의대는 잘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프레임을 몰고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만들어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자, 최승훈 평론가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제목이 대법원이 선수쳤다. 반격했다. 맞불을 놨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선제적인 그러니까 선수라고 봐요. 예. 한 발 앞선 수라고 보는 게 예. 저는 제가 끊임없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그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위헌적 요소를 뺐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남은 것도 아직 위헌이 있다는 얘기를 전제를 깐 거예요. 예. 요소를 뺐다. 완전 제거란 말 안 쓰고 가급적 최소화 이렇게 예. 쓴다는 거는 이미 잔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위헌은 위헌인 거죠. 예. 뭐 나경원 의원 표현대로 독국물은 독국물인 것처럼. 예. 자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였는데 그 사실 압박이 먹힌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게 위헌이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건 그건 가능한 거죠. 왜냐 예. 법관은 그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게 돼 있으니까 대법원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판단한 거예요. 예. 판단했는데 물론 이것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 탄핵 이후에 했다 그러면은 모를까 이게 지금 밀려서 하는 건 맞는데 민주당의 압박이 먹힌 거죠. 그런데 먹히다 보니까 이게 더 버티다 보면은 이게 정말 민주당이 곧 연말에 법안 통과시키면은 이거 방어할 방법 없으니까 대법원 얘기는 법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뭐 뒤늦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얘기해서 여론전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도 지금 여기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담재판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왜냐하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률도 법률이지만 이게 이상하게 정청래 대표의 약간 시그니처 약간 그런 상징 자본 같은 예. 게 이제 돼버려 가지고 이거는 물릴 수도 갈 수도 이렇게 교차로에 신호등이 이제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신호등 교차로 중간에서 딱 멈춘 거죠.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고 관련이 사고 날 것 같고 뭐 이런 지금 위치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은 제가 보기에 뭐 대법원이 알아서 구성한다고 했으니 잘하면 될 것 아니냐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그럼 민주당이 이거를 과연 강행 처리할까? 예.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강행 처리할 것으로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간을 보겠죠. 여론 또 이제 아마 연말쯤에 대법원이 이렇게 예규로 하기로 했는데 재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돼서 여론조사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보고 좀 참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강행하려고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 24일 날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강행할 것으로 뭐 강행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 표현은 아닙니다. 네. 처리할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한 템포 살짝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처리 안 할 수 없어요. 예.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탔다. 예.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뭐 내부의 기류들 민주당에 뭐 그러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그 행사에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맨날 말만 하고 핑계나 대고 뭐 하나 하는 거 하나도 없다. 뭐 예. 하냐 정신 차려라. 예. 이게 딱 그 열정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의 기류거든요. 뭐 말만 하고 통과된 거 아무것도 없어 얘들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대폭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지도부의 생각이었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대법원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마련했어. 예규까지 이제 마련했어. 예. 그런데 너희가 법 통과시켜서 이거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거 다 민주당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뭐 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아쉽다고 얘기를 한 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풀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민주당도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기는 저는 무조건 통과된다 이거는. 통과 자. 안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난리 날 거예요. 무조건 가면 예. 저 말씀하신 제 생각에는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아니죠. 돌파할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용이 무작위 배당이냐 아니면 판사들이 모여서 추천한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낙점하느냐 이 차이 빼놓고는 내용이 예. 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자율성은 침해한 거냐.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알리바이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했던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런 논란은 저는 오히려 커지지 않을 거가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윤석열은 기다리고 있겠죠.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헌재 간다. 저는 100% 간다고 봅니다. 예. 근데 가는데 이게 재판이 중단될 거냐? 중단돼서 윤석열이 풀려날 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월 16일 날 또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월 18일 날 윤석열 풀려나기 전에 석방 기간이죠. 석방 예, 종료 예. 구속 종료 기간. 구속 만료 기간이 만료 1월 18일이고 1월 16일에 이제 선고가 냈는데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법정 구속하겠다는 의지로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일은 없는데 어쨌든 모든 이 이후의 책임은 다 민주당 너희가 법을 강행해서 이렇게 한 거가 너희 책임이야라는 게 이제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밑에 깔려 있는 이제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어렵다고 자꾸 보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속도 조절 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내년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도 대법원 예규로 한다니까 그건 이제 된 거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범여의 그런 지지도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게 아마 내년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되면 선거에는 악영향을 끼치는데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다. 당장 1월 11일 날 이제 그 민주당 보궐선거 최고위원 뽑는데 보궐선거 이게 다 연동돼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인다. 근데 아니면 독소조항이 몇 개 또 있긴 해요. 이제 내란 사면에 대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긴 한데 그건 약간 부차적인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갔을 때 민심의 이반을 그럼 지도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선거가 없다 그러면 좀 강행할 거라고 보는데 선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강행한다? 약간 딜레마가 있다고 좀 봐요. 최수영 평론가님이 제가 진짜 존경하고 훌륭한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딸을 너무 무시한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뭐 그런 말씀도 다 일리가 있지만은 지금 더 그 지도부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의 그 니즈를 채워주는 게 지금 훨씬 급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딴지일보가 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으니까 뭐 저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글쎄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한다? 예. 개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투명성, 정책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를 지금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근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국정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주연 배우 역할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치적 센터의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겠다는 그 의도를 봐야지 무슨 이게 감시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어찌 보면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일종의 엔드 스테이트인데 예.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제기하는 발화점이 돼버리면 그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 다른 건강한 논쟁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이 지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웩도독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는 뭐 불수능이라든가 교육제도 개편보다는 환단고기 하나 그 대중의 기억에 남았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그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 뭐 아까 대전 충청의 뭐 이런 뭐 합학 통합 이런 게 화두가 거기서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남은 거라고는 달러를 책갈피에 넣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국민에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그러니까 뭐 감시의 대상이 되건 뭐 국정의 주인공이 되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업무 보고의 순기능이 저는 이게 그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는 아무리 좋아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좀 어차피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으니까 생중계로 그러면은 조금 보완해야 된다. 생중계와 비공개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경청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나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관점들이 다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 부정적 얘기하시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 철학도 있지만은 대통령은 손해보는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짓은 별로 안 합니다. 예,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스타일상 그랬고 이미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거를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생중계할 수는 없어도 그런 뭐 실국장회를 다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그 CCTV 안에 다른 거는 그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하도 뇌물을 가져오니까 이제 뇌물을 이제 안 받겠다라는 의지로 다니까 안 가져오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지금 보시는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해가지고 이거의 이제 효과는 예를 들면은 일을 안 하는 복지부동의 관료들. 그 공무원 그리고 뭔가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치인 행정가 그리고 그 둘을 이제 대립을 시키고 그거를 박수치면서 보는 시민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는 거거든요.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중단한 이유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포퓰리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 보고 중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 아마 이것도 기억에 남는 장면일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정은경 장관이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선뜻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지시했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대남의 표를 사려는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0, 30대 요새 탈모에 대한 고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의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팔짱 끼고 보다가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가 되고 우리를 위한 거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 노린 측면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매우 논쟁적 이슈는 분명한 게 재정 부담을 또 넘어서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대통령 표현대로 생존이냐 미용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규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행법상 이 지금 의료보험 재정으로 여기에 지원해주는 원형 탈모 부분만 딱 혜택 받고 있는 숫자가 2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만 명.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그래서 의학계도 그 보건복지계도 이걸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해라.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물론 지금 반대는 했습니다만은 정치적 효과 말씀하셔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 이미 20, 30대에서는 대통령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네. 그리고 잘하면 우리 이거 치료 이제 의료보험 수가로 좀 치료받겠는데. 라고 기대감을 갖게 된 거잖아요. 효과를 충분히 거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제가 국정의 주인공이나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어떤 센터 본능을 대통령이 놓치지 않고 있고 선거의 지금 흐름까지도 정확히 꿰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의도가 선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도는 선하지 않아 보여요. 동의하시나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게 공약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소확행 공약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발표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뭐 이런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뭐 나름의 대통령은 일관성이 있어요. 보면은 뭐 통합 아까 시도지사 시도 이제 통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은 반대예요. 근데 제 개인의 의견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대통령은 왜 그랬느냐.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이 되면은 말씀하셨듯이 주인공이 되고 국정 운영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도 통합도 마찬가지고 정원호 띄워주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업무부가 계속 헤드라인에 나오잖아요.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이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예, 대통령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개별적인 것까지 해야 되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거를 근데 그날도 보셨지만은 정은경 장관이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뭐 죽어도 2,000명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보고서를 조작해서라도 2,000명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2030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뽑히면 늦으리 빠지면 늦으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약을 먹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근데 저는 어쨌든 반대입니다. 저는 탈모가 없기 때문에 제 건강보험료가 그런데 쓰이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오늘 이 토론을 들으시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은데 좋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금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대통령의 질책 이사장의 반박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유의 공개 충돌인데 네. 좀 냉정하게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냉정하게 예.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이학재 사장은 인천시장 출마의 명분과 동력을 확실하게 얻었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결속도 결속이지만 예. 뭐랄까 그 일종의 갈라치기로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치인들의 말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두 분 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학재 그러니까 사실 이거 논란이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대통령하고 어쨌든 단체장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야권의 인사가 단체장에 있을 때는 거의 피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건데 이학재 그러니까 그 사장이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비겁해 보였다. 이렇게 앞에서 제대로 들이받았으면 오히려 좀 이득이 있으냐 뒤에서 궁시렁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별로 인천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얘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모르죠. 사실 유정보 시장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들이받으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들이받았어야 된다. 근데 뒤에서 궁시렁 뭔가 되고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인천공항공사는 대통령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공기업 인사권자니까 대통령이.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8시 28분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자, 정치와의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얘기 좀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법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공동 발의하기로 했고요.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의하겠다 뭐 네. 목표를 세웠는데, 자, 일단 공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히 특검에 국한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개혁신당 쪽에서는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개혁신당이 사실 광역단체장 후보 낼 수 없어요. 뭐 기껏 내야 뭐 특례시 정도 후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결국 야권의 공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전제로 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사실 지금 두 당이 좀 삐걱거리는 지점은 그거예요. 특별검사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변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제3의 기관. 제3의 기관에서 하자고 하고 개혁신당은 아니 국힘 민주당 다 관련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될 거다. 저는 개혁신당의 말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논점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서로 간에 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연대의 모습들을 조금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큰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특검법은 발의는 되죠. 근데 뭐 통과가 되겠습니까? 네, 110석이니까. 민주당이 발의를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의하는 모습으로서 역할은 여론전의 역할은 충분히 한 거고 예. 그 여론전의 역할을 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조금 어떻게 스탠스를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는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수사 범위를 가지고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발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요즘 특히 보수 진영이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 이제 비상계엄 내란 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요 한동훈 비판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스탠스가 정치적 스탠스는 오히려 장동혁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동훈 대표 뭐 찌질하다. 옛날에 당원 게시판에 자기 비판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인지 그거를 조금 섣부르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견제가 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야 이거 손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예. 장동혁 대표는 뭐 하냐 저는 그게 좀 약간 비판과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 한동훈 징계하고 김종혁 징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럴 때 본인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뭐 봉사활동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저기 연탄 배달도 연탄 하시고 배달. 예. 그 지금 연탄 배달할 때냐 지금 그거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거 지금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동혁은 어디 갔냐 저는 그거에 뭐 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2월 위기설을 얘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2월 위기설을 아마 방송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제가 아니까 뭐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까지는 지켜보자. 예. 그래도 안 바뀌면은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는 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오거든요. 내란 재판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입장 표명, 그러니까 입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입장이 바뀌었는데도 지지율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코앞이거든요. 이대로는 못 치른다. 그러면은 이제 갈자. 뭐 8번 비대위 했어요. 국민의힘이. 뭐 9번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갈아치우는 데는 매우 능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제가 네. 국힘의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두 분 얘기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이 자, 경찰에 출석합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뭐 관련 보도는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경찰은 어떤 방향으로 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까요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것인가를 좀 경찰도 고민할 거라고 봐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출구 전략을 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 의원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근데 이제 뭐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내가 금품수수는 없었다. 금품수수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중인 환실이 만천하가 공개된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 아니면 둘, 셋, 넷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거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과연 그렇게 이렇게 미묘한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을 정말 다 확보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경찰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수사의 능력도 약간 의심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사건 배당 같은 경우도 뭐 정치권에서 고발 사건 오면 경찰서 보냈다가 다시 국수본 갔다 공수처 보냈다가 이런 지금 패턴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 혐의가 조기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결국 또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의 지금 진척 속도라든가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국민들이 그래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빨리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가 결국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수사하는데 뭐 출구 전략까지 수사기관이 하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수사 다 해놓고 출구 전략을 뭐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는 해봐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요 뭐냐면요. 예.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기소를 못해. 7년. 예, 이거가 됐을 때 이제 3천만 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7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거고 뇌물죄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게 기간이 1억 원 이하면은 10년 그리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만약 기소를 못 한다. 그러면 이건 폭발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근데 제가 불가리 시계 잘 명품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오늘 그 SBS 단독 보도 보니까 통일교 압수수색 했을 때 명품을 구입한 내역을 어디 매장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게 리스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확보했나 보네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샀는지는 모르니까 거기 매장에 가가지고 이때 이 가격은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다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품이 쫙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받은 뭐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역추적을 경찰이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수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특검 진술은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시계 2점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1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하나 받은 게 없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은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윤영호가 당시에 이게 전재수 장관 2018년부터 20년에는요 사무총장이었고요. 지금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했던 역할은 이모 부회장이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안에서 자 전달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에 의존하거나 한학자 특별 보고에 있는 메모에 의존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직접 돈을 전재수한테 윤영호가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이 부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2점과 이게 4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게 더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지금 뒤에 보고 있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그건 달라지고 달라지니까. 지금 출구 전략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경찰이 그러면 축소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압색을 하고 막 이러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통일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직접 돈이 오고 갔다는. 근데 지금 약간 벌써 수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지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금 강하게 받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이럴수록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얘기한 특검법이 더 얘기하겠죠. 더 여론을 받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 특검법 발의해야 된다. 결국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제가 아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수사의 진척 속도와 과정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 이게 아마 딱 상충되는 그러니까 맞물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경찰이 글쎄 넘기 쉽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 2월 위기설 최초 말씀하신 거다고 하니까. 자, 지금 당무감사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발표한 내용의 워딩도 그렇고 이게 발표 내용뿐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를 숨기질 않잖아요.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예, 의도를 숨기질 않잖아요. 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출애굽기 인용하면서 뭐 소를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글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발하면 아예 제명해 버릴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혁 대표하고 아무런 관련 없고 장동혁 대표는 이거 선을 긋고 있는데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 언행을 했다. 그러니까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징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어서 기분 나쁘더라도 다른 거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 가지고 징계를 하겠지. 예. 당 대표 모욕 그러면 야 이 당은 당 대표 비판도 못하는 그런 뭐 파시스트 정당이야? 공산당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숨기질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매우 그러겠죠. 친한계들이 예. 나와가지고 본인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일부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까지 왔어요. 몸 조심해 김주희 씨. 저한테도 매우 불쾌하실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제가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 보면은. 예. 어떤 의도를 가진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어디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보기에 고언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뭐 매우 불쾌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저는 뭐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성은 없잖아요. 당무감사와. 근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당대표의 의중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거꾸로 지금 뭐 당의 갈등 내용 이런 걸 떠나서 장 대표의 시간표의 대로라면은 결집의 시간이 마지막 단계다. 지금 왜냐하면 당의 주류들은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번에 이제 뭐 이름들이 공개됨으로써 사실상 어찌 보면은 사실 확인을 거친 거예요. 근데 결과만 최종 발표를 안 한 거지. 예. 자, 그렇다면은 김종혁 그 최고위원에 대한 이게 어찌 보면은 친한계와의 마지막 전쟁일 수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결집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 정치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게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돌아왔는데 1월 1일부터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계속 나는 내 갈 길 고수할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헤엄을 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 4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한 2분, 3분 남았는데 요 얘기는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러브샷 장면인데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자 이게 김정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당에서 이런 보배를 자른다고 하니까 자르면 안 되겠죠. 라고 이제 친한계 징계 절차를 직격을 했는데 자 김문수 전 장관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아니,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문수 한동훈이 러브샷을 할 줄이야. 깜짝 놀랐고요. 예. 워딩이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될 정도로 두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요. 이게 지금은 당장의 장동혁이라는 일종의 저는 삼국지처럼 보는데 그 국힘 내부에서 위나라가 있으니까 총나라와 오나라가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적벽대전 나온 거 했지만은 결국은 패권을 놓고는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형주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다가 아니라 권력은 하나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권력을 놓고 김문수와 지금 한동훈이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비상계엄과 이런 거에 당장 의문이 나오죠. 이준석 대표도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떤 입장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극을 넘기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마디로 40초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조건제리 하나 생략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앞에 장동혁 앞에서. 장동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장동혁 앞에서라는 조건제리 생략돼 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의 적이 생겨서 일시연대를 도모하지만 저거는 물과 기름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안 돼요. 물리적 결합은 될 수는 있지만 화학적 결합이 안 돼요.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동맹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